그럼 이 이른바 데스노트, 뭐 지라시 도는 지라시, 데스노트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도 하위 20% 제도가 있었다 보니까 하위 20%에 뭐 누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그 명단이 대략 이렇다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국면이 아닌데도. 그때 민주당 입장은 정확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8.18 밀실 뭐 논란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8.18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의원 사무실인데 네. 거기에서 모여서 지금 뭐 논의를 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 거기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당의 그러니까 투톱 중에 한 분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져 있어요. 공천 데스노트 비명, 민주당 내홍 격화. 지금 한국일보 데스노트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버전 저런 버전 굉장히 여러 버전의 이른바 하위 20% 탈락자 지라시가 돌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여러 버전인 건데 그 안에서 사실 앞서 나온 뭐 박용진, 윤영찬 의원의 이름은 약간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뭐 언론사에서 이 명단을 단독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이 명단은 공관위원장한테 이 전달이 됐고 위원장만 갖고 있다.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는 건 선거운동의 방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고, 유감을 표한다. 지금 도는 지라시들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른바 데스노트, 뭐 지라시 도는 지라시, 데스노트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도 하위 20% 제도가 있었다 보니까 하위 20%에 뭐 누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그 명단이 대략 이렇다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국면이 아닌데도. 그때 민주당 입장은 정확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 유포가 되면 그 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거에는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걸 의도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항상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 출처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공관위원장이 통보를 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위 20%, 더더군다나 하위 10%에 본인이 속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어떤 의원이 전부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의원까지 되신 분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우를 다 갖춰서 뭔가 좀 매끄럽게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그 말 믿을 수 없어라고 지금 비명, 이른바 비명 그리고 뭐 반명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하위 20% 들끓는 비명, 친문 좌장방 줄줄이 찾아가 대책 논의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친문 좌장방, 홍영표 의원실이죠. 국회의원회관 천사호입니다. 천사방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친문 좌장방을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가 관건이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의 친문 비명 연쇄회동 집단 행동 예고입니다. 단순히 3, 4, 5 모여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집단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 얘기가 유독 다가오는 이유. 네, 오늘 의원총회가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안건 자체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한 협상 보고예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는 당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가 의원총회죠. 여기에서 이거 공천학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발언이 나올 거냐. 집단행동이라고 한다면 1명, 2명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관건은 얼마만큼의 수위로 몇 명이나 이 일을 제기하고 여기에 친명계
혹은 당 지도부에서 아니다라는 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일등 주관하는 책임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파적인 뭐 구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친명으로 딱 낙인 찍기도 상당히 힘든 약간 상당히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의 그 단합이나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 총선 상황에서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의 공개적인 반발, 분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의제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적극적 토론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8.18 밀실 논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8.18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의원 사무실인데 네. 거기에서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 거기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당의 그러니까 투톱 중에 한 분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밀실 공천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의 공식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분란에 따른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불리함보다는 오히려 이 잘못된 부분을 초기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적극적인 토론에 붙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8.18 회동, 그러니까 818호 이재명 대표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뭐 밀실 논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회의에 빠졌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 오늘 의총에 어떻게 보면은 주최하는 이 당사자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토론으로 더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누르고 묵히고 좀 갈 수도 있고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좀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들이 좀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죠.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요구하신다거나 이러실 건가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이 카드 살아 있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총선 승리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다 할 수 있겠고 다만 뭐 대표가 이선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도 열려 있다고는 보세요. 고민에는. 저는 뭐 모든 카드가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영표 의원 집단 탈당 혹은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물어보니까 그런 것까진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이 붙었어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모든 카드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